이거는 여자에게서만 걸리는 거, 이거는 남자에게서만 걸리는 거, 이거는 남녀 모두에서 걸리는 거. 그러면 이게 걸렸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다 떼내는 거 아니에요? 암도 떼내, 성기암 떼내, 항문암 떼내, 두경방 떼내. 그거는 걸렸을 때고 아, 병이 안 걸렸고 복균만 하고 있어.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어. 없다. 맞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성 1타 강사 산부인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네,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 줄여서 HPV라고 합니다. 자, 인유두종 바이러스 하면 우리가 쉽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자궁경부암. 오, 역시 훌륭한 학생이야. 자궁경부암을 일으킨다 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암도 일으키는 게 있어요. 질암 자체가 흔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지만 원인 중에 하나고요. 또 있습니다. 성기암. 성기암 자체가 역시 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잘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색깔을 다 다르게 썼는데 그 이유는 눈치채셨나요? 이거는 여자에게서만 걸리는 거, 이거는 남자에게서만 걸리는 거, 이거는 남녀 모두에서 걸리는 거. 그러면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어떻게 옮느냐, 전파는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기관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 것 같아요? 점막에 옮아요. 이런 피부, 뭐 팔에 생기는 게 아니라 점막으로 되어 있는 기관에 옮잖아요. 그래서 얘가 점막이 닿으면 옮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HPV를 갖고 있는 사람의 점막과 다른 사람의 점막이 맞닿았을 때 전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성매개로 전염이 됩니다. 두경부암 같은 경우는 어떻겠어요? 구강성교람이 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HPV에서 말씀드리면 꼭 여기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신체 어디든 감염이 될 수는 있어요. 사실은 피부도 감염될 수 있고 다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굳이 점막이랑 요걸 말씀드린 건 이러한 질환들을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하는 번호라는 거를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이 HPV 바이러스는 100여 가지 종류가 있어요. 16번, 18번은 알아요. 오, 맞아. 중요하지 않아요? 16번, 18번. 맞아요. 이 100여 가지 번호 중에 외음부와 관련된 번호는 한 40여 가지 번호가 있어요. 이 40여 가지 번호가 다 이런 병에 위험한 거는 아니고 1등부터 줄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예방을 하게 되죠. 아까 말한 것처럼 16번, 18번 이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고 위험한 번호죠. 16번, 18번이 자궁경부암을 가장 많이 일으키는 번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PV 있다 하더라도 이 번호가 있으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검사까지 하기도 해요. 그리고 성기사마귀를 일으키는 번호 중에 대표적인 거는 6번, 11번. 이 둘의 차이가 있는데 얘네는 저위험군 번호예요. 이러한 암을 일으키는 애들은 고위험군.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는 많이 위험해. 암이니까. 얘는 좀 덜 위험하죠. 성기사마귀니까. HPV의 증상이 뭐가 있을까요? 증상? 얘네 증상은 이게 다예요. 즉 이걸 일으키지 않으면 뭐야? 무증상. 그러니까 아예 증상이 하나도 없던가 이걸 일으키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HPV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혼자선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가 걸리기 전에는. 검사를 해도 검사를 하면 알지. 그러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나 혼자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유일한 증상이 이거다라는 거를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걸렸어?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치료? 그렇죠. 다 떼내는 거 아니에요? 암도 떼내, 성기암 떼내, 항문암 떼내, 두경방 떼내, 성기사마귀 떼내. 그거는 걸렸을 때고 병이 안 걸렸고 복균만 하고 있어. 바이러스가 내 몸에 있어. 없다. 맞아요. 맞아요? 없어요. 얘 바이러스잖아,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되는데 얘를 치료하는 항바이러스제가 없어요. 감기처럼. 그러면 중요한 건 예방이다. 예방 말고는 없어. 근데 하나 셀프 레미션이 돼요. 셀프 레미션은 그냥 내 몸에서 알아서 치료돼서 없어지는 걸 말해요. 뭘 안 했는데. 고위험군 번호를 기준으로 2년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6번에 걸렸어. 보통은 2년 정도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얘의 증상이 뭐예요? 이거지. 특히 고위험군 같으면. 그래서 얘만 안 걸리면 되는 거야. 얘를 갖고 있는 건 상관이 없어. 그냥 얘를 갖고 살아도 돼. 얘만 안 걸리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를 갖고 있으면 2년 동안,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까지 뭘 해야 되냐? 성관계 하면 안 돼요. 그쵸. 콘돔을 쓰면 좋겠죠. 그리고 자궁경부암 검사.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자궁경부암 검사를 6개월마다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 셀프 레미션이 네. 무증상인 사람한테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그쵸. 병이 걸려버리면 땡이에요. 끝난 거. 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건 HPV에 대한 얘기예요. 얘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HPV에 걸렸으면 2년 지나면 보통은 없어지니까 얘가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를 보기 위한 자궁 경부암 검사를 6개월마다 하셔야 합니다. 없어질 때까지. 그럼 HPV도 6개월마다 할 것이냐? 의미가 없어요. 1년마다 하시면 돼요. 치료도 없고 경과를 계속 해야 되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예방이에요. 백신 주사를 맞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가다실, 근데 가다실 말고 다른 회사 것도 있어요? 서바릭스. 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거의 안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다실을 맞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서바릭스는 16번, 18번만 커버를 하고요. 가다실 4는 16, 18, 6번, 11번을 커버를 해요. 그리고 가다실 9은 요거 4개에다가 5가지가 더 커버가 돼요. 그래서 암에 대한 그 예방률이 훨씬 더 올라가게 되는 거죠. 가다실 사과 같은 건 암 예방률이 40에서 60%, 국가 같은 경우에는 93에서 97%. 네, 그래서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당연히 한 번 맞을 거라면 국가 백신을 맞는 게 더 좋겠죠. 그래서 이건 안 맞을 이유가 없다. 그럼 여자분들이 정부에서 혜택을 받아서 가다실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사과예요, 국가예요? 사과예요. 어? 그게 안타깝죠. 그럼 국가 맞고 싶으면 국가 따로 맞아야 돼요? 맞아요. 국가는 그냥 돈 내고 맞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사과랑 국가랑 겹치는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상관없어요? 그렇게? 상관없어요. 이중으로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아... 저도 옛날에 사과 맞았는데 국가 나오고 나서 다시 맞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국가에 해당하는 번호 중에 하나가 52번, 58번이 있거든요. 근데 이 번호가 우리나라에서 좀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번호라고 레지던트 때부터 알고 있어서 이거에 대한 예방접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던 찰나에 국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접종을 했었죠. 저게 뭘 일으켜요? 자궁 경부암이요. 고위험군 번호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몇 세부터는 효과가 엄청 떨어진다. 맞아. 어릴 때, 그러니까 성경험 전에 맞으라고 얘기를 보통 하기는 하는데 그 이유가 이 HPV가 한 개도 없다는 거죠. 성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그때 맞으면 이 예방 효과가 100% 있겠죠? 근데 이미 내가 걸렸어. 그런 상태라면 걸린 번호에 대한 항체는 생기지 않을 거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경험이 있더라도 HPV가 없다면 성경험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HPV가 있는지 없는지가 더 중요한 요소다. 성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스터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26세 이전 항체 역가가 가장 잘 생긴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26세면 얼른 가서 맞으세요. 26세까지가 가장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고 어쨌든 스터디 결과에서는 50대까지도 유의미하게 항체가 생기더라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그 나이까지 맞는 걸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그리고 HPV가 감염됐다고 해서 바로 암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막 한 10년 이렇게 유지가 돼야 암에 걸리는 거라서 막 걸렸다고 호들갑 떨으실 필요는 없어요. 바로 막 적극적인 치료를 안 하고 뭐 6개월마다 보고 뭐 2년간 셀프 레미션 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타이트하게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뭐 감염된 부위를 뭐 다 도려내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미친 듯이 무서워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걸리면 유쾌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기 사마귀 같은 경우는 간혹 재발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기 사마귀의 치료는 레이저 절제거든요. 요즘은 레이저를 많이 하는데 레이저든 전기든 약물이든 뭘 써서 그 튀어나온 성기 사마귀 콘딜로마를 잘라내주는 게 치료예요. 근데 잘라냈더니 또 생겼어. 잘라냈더니 또 생겼어. 아씨 자꾸 재발을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재발이 아니라 그냥 그 밑에서 아직 병을 일으키지 않은 애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다 올라온 다음에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재밌게도 피크 찍고 좋아져요. 그래서 치료를 안 해도 피크 찍은 다음에 가만히 두면 좀 줄어들거든요. 그때 레이저 치료를 하셔도 되고 나는 그냥 내 몸에 이게 있는 게 너무 싫어. 그러면은 한 6개월 정도는 또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알고서는 치료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재발 재감염이 아니라 그냥 잠복기에 있던 애들이 뒤늦게 나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궁 경부암의 99%가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 HPV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HPV에만 안 걸려도 자궁 경부암이 많이 예방이 돼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 백신 주사라고 HPV 백신 주사 이름이 알려져 있죠. 하지만 자궁 경부암뿐만 아니라 HPV가 일으키는 질환은 고위험군 번호는 자궁 경부암, 질암, 성기암, 항문암, 두경부암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저위험군에 해당하는 번호는
성기사마귀를 일으킬 수 있다. 성기사마귀는 콘딜로마 곤지론과 같은 말입니다. 걸리는 경로는 성맥의 감염입니다. 성관계를 통해서 옮게 되고 구강성교 같은 걸 하게 되면은 두경부에도 감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다운경부암을 제외하고는 나머지암은 확률 자체가 높진 않아서 너무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HPV에 한번 감염이 되면 치료가 없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알아서 없어지는데 평균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없어질 때까지 6개월마다 하셔야 되고 HPV는 없어지는지 보기 위해 1년마다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러프하게 보느냐? 이거에 걸려도 암에 바로 걸리는 게 아니라 수년이 걸린다. 그래서 걸렸다고 막 당장 무서워하고 쫄지는 말아라. 하지만 안 걸리는 게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콘돔을 쓰는 게 당연히 좋고 콘돔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곳에 있다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백신 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가다실 9 있고 가다실 9 같은 경우에는 93에서 97% 자궁경부암을 예방하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을 써서 맞는다면 당연히 9을 맞는 것을 추천드리고 26세까지가 가장 좋은 나이이기 때문에 이 나이 전에 맞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1차만 맞아도 항체 역가가 충분하게 생기기 때문에 3차까지 맞기 전에 관계를 하셔도 된다. 이 주사 맞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 YT 산부인과요. 그렇죠. HPV가 있는지 알고 싶으면 어디 가면 된다? YT 산부인과요. 그렇죠. 검사를 해보시고 나는 지금 HPV가 하나도 없네? 라고 하면은 백신 주사 맞는 게 좋고요. HPV가 한 개 있어. 만약에 52번이 있어.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추가로 16번, 18번 더 걸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한 개가 있더라도 맞는 게 나머지 번호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예방접종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 맞았어? 아니요? 빨리 맞으러 와. 둘 다 맞으러 와요. 남성분들도 YT 산부인과에서 가다실 백신 주사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들 또 워낙 왈가왈부 이런 얘기들도 많아요. 또 저 맞으면 몸에 해롭다 난리 났다 이런 댓글 분명히 달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Q&A 시간에 다시 한번 짚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사과 국가 다 맞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지각하지 마세요.